비전이 뭐냐면 앞으로 인류는 AI를 조작하는 소수의 인간과 AI의 지배를 받는 다수의 인간으로 나눈다. 둘로 나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이 변화되고 소위 발전하고 있을 때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저는 아무리 빨리 가도 방향이 틀리면은 그건 죽음의 길일 수 있고 멸망의 길이라고 봅니다. 이제 생명의 근원 문제가 해결이 될 거고요. 우주 천문 문제가 다 해결이 되어서 그래서 이 우주에 대한 것들도 이제 소상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는데 문제는 지금을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길이 있습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비행기도 길을 따라갑니다. 바다의 물고기나 잠수함도 길이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도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몇천 년 전에 사람들은 그 길을 도라고도 불렀고 종교인들은 로고스 그 길을 진리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길을 잃어버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길을 찾아갈 거냐라고 하는 것을 지금은 좀 생각해야 할 때 아닌가 해서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를 함께 추구하면서 좀 같이서 살아가 보자라고 오늘 문을 열었습니다. 이제 여기 오신 분들은 참 행복한 분들입니다. 같이 길을 더듬어서 우리가 참 삶의 길을 찾아가는 그런 귀한 관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에 그 거대한 책방을 하면서 많은 책을 펴냈고 그리고 독립운동사를 연구를 했고 그리고 그 우리 민족문화 연구에 중추 세력이 되었고 일본까지 가서 공부하시다가 막걸리를 잘 드셔가지고 징역을 많이 사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대명사가 막걸리 방공법입니다. 그래서 또 이분은 또 막걸리 덕분에 징역 가서 또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산스크리트를 해서 산스크리트로 그 금강경을 최초로 우리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다 우리 알만한 유명한 선생님들이 금강경을 한문 금강경을 가지고 해설을 하셨는데 이분은 산스크리트로 우리말로 바꿨는데 금강경이란 말이 벼락치듣기 우리말로 벼락치듣기다 해서 그 책을 펴내고 불교 방송에서도 강의를 하시고 그랬습니다. 또 한문은 우리 것이고 우리말로 많이 한문이 해석된다라고 하는 또 책도 내시고 저는 아직 발간을 안 하셨는데 그 보병궁 성경이라고 이제 우리는 지금 물고기자를 지나서 그 보병궁 시대가 됐는데 그때 읽어야 할 성경을 번역을 하셔서 출판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 그 정의근 선생님이 이번에 그 할머니가 들려주는 도덕경이라는 책을 내셨는데 그 우리 정의근 선생님 얘기를 들으면요 그 좀 술 취한 것 같이 들려요.
근데 저는 취권이라는 영화를 참 좋아합니다. 술 취해가지고 막 이렇게 흔들면서도 항상 전곡을 찌르는 꼭 술 취하시는 것 같으신데도 전곡을 찔러서 오늘날 빤듯한 사람들을 혼쭐을 내시는 그런 분이셔서 우리가 오늘 같은 때에 이런 분의 얘기를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모셨습니다. 여러분 재밌게 들으시고 알찬 삶을 찾아갑시다. 여러분을 뵙게 될 줄은 몰랐네요. 원래 예양 목사님 아마 접촉해 오셨을 거다. 근데 좀 적은 인원을 생각을 해갖고 제가 이 강의를 오기 전에 미리 지금 예양 목사님이 워낙 말씀을 잘 해주셔갖고 이 팜플렛도 아주 잘 만들어졌네요. 그냥 사실 이거 하나만 이해를 하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말, 우리 이한 목사님의 추천사라든가 또 결의살림 공동체에서 쓴 이 팜플렛 하나를 이렇게 제대로 이해를 하시면 그냥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여기 제목 그대로 한국 사회, 저도 이제 뭐 적당히 살았습니다만 과연 이 세상을, 이 한국 사회를 어떻게 살 것인가, 또 앞으로 그래도 마음속에 있는 우리 통일된 나라까지 과연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결국 각자의 문제입니다. 각자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정립해 나가는데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팜플렛 하나만 갖고 보겠습니다. 저는 뭐 여기에도 좀 썼습니다만 한 20년 전에 우연히 이제 제가 이런 도덕경 같이 어마어마한 어렸을 때부터 이 도덕경이라는 것이 상당히 좋은 책이다 하는 얘기는 들었어도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말 한자 사전이라는 걸 만들고 있는 중에 저 시골에 가 있었는데 여기 쓴 그대로 자연학 하는 한의학 공부하는 사람들이 아무튼 저한테 도덕경을 강의를 해달라고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4박 5일인가요? 4박 5일을 도덕경이 뭔지도 모르고 있다가 4박 5일을 하게 됐는데 그것도 돈도 또 많이 주고 그래서 그때 시골에서 막 밥 거의 굶고 살다시피 할 텐데 돈도 또 엄청나게 주더라고요. 4박 5일 이렇게. 근데 어째 도대체 뭘 믿고 도덕경 하나를 나한테 나 읽어보지도 않은 책을 들으려고 4박 5일에 뭐 돈도 몇백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상당히 비싼 강의입니다. 제일 첫 번 강의에서 200만 원인가 받았으니까. 근데 내가 도덕경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냐. 그래도 제가 하면 뭔가 다를 거라고. 근데 제가 그래서 나 그냥 그 도덕경이라는 책이 한자로 되어 있으니까 그 책을 내가 설명은 해설은 해줄 수 있겠다. 해설. 한자 해석. 그래서 단순히 해석을 해주는 조건으로 도덕경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아까 말씀하셨지만 술을 좋아해갖고 그래서 유일한 취미가 뭐 어렸을 때부터 많이 마셨습니다만 특히 이제 간첩으로 한 8년 살고 나오니까 전향 안 한 간첩이라고 어디 살만한 데가 없었습니다.
그놈의 간첩딱지를 근데 뭐 전향을 한다고 하라고 그러는데 글쎄 내가 뭐 전향할 것도 없고 그냥 간첩딱지 붙이고 살란다. 내가 반성할 수는 없다. 내가 뭔 잘못했다고 그냥 유일하게 감옥 8년 동안 제가 한자를 제가 마침 일본 교토대학을 다녔었기 때문에 전공은 원래 고대사였는데 감옥 들어가는 바람에 책을 안 주니까 역사 공부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는 거라고는 제일 처음에는 성경책 주고 그래서 왜 성경만 주냐?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기왕이면 불경도 줘라. 불경을 보다가 그 다음번에는 이거 불경을 보니까 한자를 내가 다 아는 게 아니니까 한자 사전은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갖고 있는 게 그때 일본 중국에서 나온 한자 사전을 갖고 이제 옛날 경전들 그거는 주더라고요. 나머지는 이제 책을 안 줘요. 뭐 비밀 뭐 어쩌고 사상적 뭐가 아무튼 그러고 어쩔 수 없이 그냥 오직 사전, 옥편, 자전 뭐 이렇습니다. 그거 들고 생전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옛날 경전들을 읽는 취미로 살았습니다. 8년을. 그러다 보니까 비교적 아마 공부를 할 시간이 좀 많았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공부를 하고 나왔는데 사회에 나와갖고 이제 제가 좀 한자를 좀 알게 되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내가 감옥에서 읽었던 거하고 영 다르게 해석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상하다. 근데 뭐 술도 한 잔 먹은 김에 그냥 뭐 그거 그런 게 아니라고 막 몇 마디씩 했는데 그게 소문이 났던가 봐요. 최초에는 법자였습니다. 우연히 우리 이재윤인가 감리교 목사 오늘 이런 법이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법에 붙들려 갖고 징역을 살았잖아요. 근데 이 법을 물 흐르듯이 흐르는 게 법이다. 제가 실제로 이거 징역을 살아보니까 법이 이게 물 흐르듯이 흐르는 게 아니더라고. 사람 감옥에 가두고 있는 게 법이지. 그래서 느낌을 그렇게 갖고 실질적으로 옥편을 뒤지고 하다 보니까 이게 실제로 이 거라는 게 사슴입니다. 사슴. 그 사슴으로 모습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웅덩이 물에다가 섬 이렇게 여기에 전체가 바다란다면 뭐 강이란다면 한가운데 이런 섬을 만들어 놓고 이 짐승을 사슴처럼 생긴 짐승입니다. 이걸 여기다 가다 놓는 겁니다. 그다음에 죄인들도 집어였고 그러니까 가둘법자인가라. 근데 왜 가둘법자가 확실히 하냐면 범랑그릇이라고 있죠. 범랑그릇. 그게 유약 가지고 실그릇을 가둔 겁니다. 겉에 발라갖고 유리. 그게 범랑이라고 그럽니다. 그걸. 여기다 구수록자를 붙이면은 범랑그릇이 법자가 되는데 이게 가둘법자라는 증거는 많습니다. 근데 이걸 가둘법자로 해석을 안 하고 해석들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한문학자라는 학자 뭐 교수들 뭐 찌꺼리 저 친구들이 뭐 교수는 많이 있으니까 뭐 이 새끼들 말이야 개떡 같은 그러니까 우리 전체 교육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저 징역 8년 살고 나오면서 이거 징역을 나오니까 살기가 더 힘들어요. 안에 있을 땐 그래도 주는 밥 먹고 그냥 책만 보면 되는데 아주 별 더러운 꼴을 다 보고 살고 그 가짜 거짓말이라고 그럴까? 자기도 모르는 소리에서 학교 교수들을 헤쳐먹고 있는데
저는 이제 전향하는 간첩이니까 취직이 안 되고 뭐 국민학교 우리 소학교 초등학교라 그러나 초등학교 방과 후 교사를 한 달에 한 30-40만 원 받고 했는데 그걸로 겨우 밥을 먹을 텐데 그것도 또 전향하는 간첩이라고 또 잘렸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면서 말이 딴 데로 넘어가니까 그냥 이 한자에 관해서는 저한테 배운 우리 학생들, 초등학생들 이야기로는 우리 선생님이 전 세계에서 한문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다. 초등학생 아이들 하는 얘기니까 100% 믿어주십사 하는 얘기는 아니고 그래서 우리 애들은 그런 자부심을 갖고 컸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다 조그만 시골이지만 제가 사는 동네 아이들이 진도 전체에서 서울로 가거나 그래도 하다못해 연고대라도 간 애들은 전부 우리 서당에서 나왔습니다. 진도 전체에서 대학 가는 아이들이 그렇게 가르치니까 저는 그냥 제 한자를 가르쳤을 뿐인데 갑자기 무슨 논리 시험에서 1등을 한다든가 무슨 과학 경시대에서 1등을 한다든가 하는 애들이 막 티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한 10년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이었는데 가끔 술 먹고 저한테 얘기 들었던 한의학 공부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도덕경을 하라고 그래서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냥 도덕경을 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그때 그냥 한자 해석해준 값으로 그냥 먹고 살았나 보다. 내 돈 좀 벌어. 근데 그 덕분에 우리 목사님은 이제 제가 우리말 한자 책을 인정을 하시니까 좋아요. 한 번은 어디 그때 제가 무슨 성경책을 번역을 했을 때인가? 고병준성경. 예. 그래서 어디 교회로 오라고 그래갖고 갔는데 저를 소개하면서 이제 한자 저한테 좀 얘기 좀 들어볼 만하다고. 그래서 한자 특강을 하게 됐는데 예수쟁이들이잖아요. 교회니까. 저도 교회를 나간다만 이 예수쟁이들이 여기에 나온 만자 여기 분명히 나오지만 어린애 여기서 애기 낳는 모습이 어딘가 있었는데 여기 보면 혹시 보시죠. 이거 하나를 제대로 이해하면 이걸 한 시간에 한두 시간에 이걸 다 오라고 그러니까 사실 어이가 없어서 그냥 안 하려고 그랬는데 또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이기도 하고 해서 한 시간에 해보려고 머리를 써서 궁리해서 나온 게 요 자료입니다. 요거 하나면 도덕경 전부를 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우선 보십시오. 여기 애기 낳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저 여자 사타구니에서 애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게 만자더라고요. 네? 만자. 그래서 그 교회에서 여기 나온 그대로 대기만성이라는 말이 성경책에 나오는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는 말 있지 않냐고. 끊임없이 거듭나야 사람이다. 사람 거듭나야 진정한 기독인이 된다든가 그래서 그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 그저 한 5분인가 10분인가 시간을 주길래 10분 시간 동안에 그 만자가 이렇게 씁니다. 근데 이렇게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그렇습니다. 이게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람. 그래서 이게 사람을 나타내는 뜻이 되고
이거는 가랭이를 벌린 겁니다, 여자가. 옛날에 아기를 낳을 때 이렇게 밧줄 같은 거 잡고 이렇게 하고 낳습니다. 그게 가장 우리 조선 사람들이 아기를 가장 쉽게 편하게 낳는 방법. 그래서 일을 열심히 하는 할머니들을 시골 밭에서 아줌들, 여자들은 밭에서 일하다가 낳습니다. 밭에서 일하다가 뭐 들어놓고 막 끙끙거리고 막 이러는 게 아니라 그냥 밭에서 일하다가 납니다. 맞습니다. 그래, 밭이라고 하고 거기다 복덕이라고 하고. 우리 마누라가 첫애를 낳았는데 그냥 나오는 거야. 뭐 이렇게 엄살을 떨고 아프고 그러는지. 야, 그 누군 밭에서 또 낳더만. 야, 그래서 근데 병원비는 없어갖고 병원비도 없는데 그냥 나라고 그랬지. 근데 뭐 진통이 점점 많이 오니까. 그래서 사실은 그냥 살짝 도망을 갔습니다. 저 국립도서관에 이제 도망가서 그냥 도서관 직원이 나가랄 때까지 끝까지 버티고 이제 내가 그동안에 좀 나왔으면 싶어갖고 할 수 없이 이제 병원 근처 바로 옆에 붙어있는 조그만 여인숙을 하나 얻어갖고 그것도 앉혀놓고 도서관 도망가 있었는데 그때 또 안 났네. 아직도 안 나왔어요. 그래갖고 뭐 어떻게 제가 이제 징역에서 고문을 많이 받고 살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제 몸을 조금 스스로 고친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디 몇 군데 어떻게 주물리고 그러니까 나오더라고. 나와서 근데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받아야 될지 몰라갖고 그냥 급히 그냥 업고 지금 애 나온다고 그랬지. 들어가자마자 쏙 낳더라고. 근데 이제 돈은 없어도 난 무슨 도둑놈 심보죠 뭐. 돈이 없어도 어떻게든지 병원은 신세는 제일 그렇게는 쑥 나와도 또 애가 나왔는데 이제 돈을 주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갖고 나와서 겨우 친구들이 누구한테 해서 꺼내왔습니다만 그 애기 낳는 모습입니다. 네? 이게 도덕경을 제가 수업을 하게 된 큰 동기였습니다. 그 교회 더불어강교회라는 데서 이거 강의를 했는데 우리 이재정 교육감이 절 경기도교육연구원에서 특강을 좀 와서 해달라고 그래갖고 가서 수업을 했더니 거기서 이제 학교 선생들이 모여갖고 저한테 이제 한문을 배우는 학교 선생들이 경기도 지역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하고 그냥 이런저런 걸 하다가 하루는 그도 선생들이 또 도덕경을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한 2년 그냥 뭐 가끔 뜨문뜨문 하는 거니까. 근데 그 강의를 한 게 저는 뭐 이거 한 100권 갖고 왔습니다만 혹시 돈 내고 사셔야 됩니다. 10,000원입니다. 그 선생님들하고 선생들하고 이거 같이 쓴 겁니다. 원래 그 도덕경은 한 요만큼만 있으면 됩니다. 도덕경 길게 설명한 사람들을 전 사실 신용하지를 않습니다. 도자 하나 설명하는데도 이만큼이 더 들어가요. 도덕경 다 강의하려면 말도 못하고 도자 하나 설명하는데 빨리 팔릴 것 같아서 제가 먼저 고맙습니다. 그래서 그 선생들하고 같이 하다가 보니까 이 도덕경이라는 경전이 수상하게 보이더라고. 아니 그냥 옛날 어렸을 때 엄마 아버지한테 듣던 얘기더라고. 도덕경이라는 경전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하시던 말씀이 다 도덕경이었구나. 그래서 뭐 지는 게 이기는 거라든가 주는 게 남는 거라는 말을 제가 썼습니다만 그게 도덕경의 최고의 가르침입니다.
주는 게 남는 거다. 지는 게 이기는 거다. 어렸을 때 좀 하도 쌀밥집 좋아하고 그러니까 할머니한테 많이 들었습니다. 이웃 할머니들한테. 그게 전부 도덕경 말씀이었구나. 그 옛 어른들의 말씀을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 사람답게 살으라고 늘 하시던 그 잔소리라고 그럴까? 그 말씀들이 도덕경의 기본이구나 하는 거를 깨닫게 됐습니다. 인용하다 보니까.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하고 같이 이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원문을 안 실어줄까 하다가 도덕경 원문도 할 수 없이 뒤에다가 싣고 어쩌다 하다 보니까 책이 요만해졌습니다만 마음 같아서는 한 3,000원짜리 한 2, 3,000원짜리 팜플렛 만들어갖고 뿌리고 싶은 마음으로 썼습니다. 도덕경을 무슨 거창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막 책도 막 수천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어떤 미국 친구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그 도덕경 자기도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깡패 조직 왕초가 그렇게 말하더라고. 자기가 이제 건달 두목인데 자기는 도덕경을 교재로 쓰고 있다고 하더라고. 근데 그 우리 최규일 선생님 말에 의하면 이거는 도둑놈이 읽으면 도둑놈 교과서가 되고 사기꾼이 읽으면 사기꾼 교과서가 됩니다. 실제로. 한자로 되어 있는 걸 읽으면. 물론 도둑질 하지 말고 사람 함부로 패지 말고 그러라고 써있는 어른들이 도둑질하라고 가르칠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한자로 번역이 되면서 그렇게도 해석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자로 번역되기 전에 원래 순수한 우리말로 된 도덕경을 찾아야 되겠다. 옛 어른들의 말씀을 찾아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물이 그냥 이렇게 조그맣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게 바로 도덕경에서 이야기하는 공자식으로 사고를 하느냐, 노자식으로 하느냐, 이게 인류사의 큰 과제입니다. 노자식으로 세상을 사는 것하고 공자식으로 가르치는 거하고 이 중국 놈들이 지금 중국 사람들이 전 세계에 공자 학교라는 걸 만들고 다니는데 이 새끼들이 사회주의 혁명이라는 걸 해놓고 사회주의는 이거 사회주의 책입니다. 자본주의 사회가 얼마나 탐욕스럽고 인간을 타락시키고 사람을 천박하게 만드는지를 도덕경이 끊임없이 고발을 해왔던 겁니다. 이 도덕경이라는 책이 한 번도 정치하는 놈들한테 교재로 쓰여본 적이 없습니다. 다만 진시황 초기, 진나라 초기 때 이걸로 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법과 도덕경, 공자맹자하는 인간들한테 나라가 이제 개판이 다시 된 거죠. 근데 원래 이상사회에는 이게 인류의 이상사회에 무슨 거대한 국가가 아니고 그냥 조그만 시골 동네던. 그래서 제일 끝에 이렇게 나오죠. 제일 끝에 81장입니다. 중국 애들 나라는 작고 백성은 적은 게 좋다. 많은 누구 있어도 쓸 일이 없고 백성들이 죽음을 어렵게 여겨 멀리 가지 않게 한다. 이건 개 짖고 다구는 소리까지 들리지만 그 백성들 늙어 죽기까지 굳이 서로 오고 갈 일도 없다. 이게 도덕경이 이야기하는 그 이상사회의 모습인데 근데 이게 실제로 이런 사회가 있었습니다. 이런 사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인류는. 우리 인류는 이런 사회를 거쳐서 사람이 된 겁니다. 진중하고 진중처럼 사느냐 사람처럼 사느냐 한다면 이건 사람처럼 살기 위한 기본 어른들의 말씀이고 또 그걸 못 거는 게 도덕경입니다.
인간이 짐승 단계에서 서로 약육강식을 하고 서로 잡아먹고 지금 이 사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 잡아먹고 혼자 다 먹으려고 그러고 나눠 먹고 살아. 네? 나눠 먹고 사는데 그것도 예수쟁이 모양으로 나눠주고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나눠주고 사는 거하고 논아먹는 거하고 다릅니다. 옛날 돌아가신 백교환 선생이 얘기하셨는데 자기 있는 거를 놓고 각자 자기 있는 거를 놓고 필요한 만큼 서로 가져가는 게 논아먹기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 많이 했어요. 교회는 가면 나눠줍니다. 그냥 줄 서서 나눠 받아와야 돼. 근데 우리 형들은 우리 논아먹기 하자 그러면 각자 지가 갖고 있는 거 다 넣고 먹고 싶은 거 먹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이 근처에서 카페 똘마니를 어렸을 때 했는데 저녁이면 여기 유흥가였습니다. 저녁이면 그 각 술집, 음식점 뭐 이런 데서 일하는 친구들이 밤 12시 넘으면 저기 수표공원에 모여갖고 각자 자기 가게에서 남은 술안주 뭐 이런 거 음식 이걸 들고 수표공원에 와서 모여갖고 다 놓고 나눠 먹었습니다. 논아먹기를 했습니다. 논아먹기 책입니다. 근데 그거를 아주 지독한 제가 도저히 이걸 안 되겠다. 이걸 허자하고만 먹은 것 중에 하나가 여기 81장입니다. 도덕경 제일 마지막이 81장인데 여기 썼습니다. 뭐 이 정도는 다 아실 거니까 성인 부적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 도덕경은 이제 2장에 가면 성인이라는 말이 처음 나오는데 이 도덕경에 나오는 성인은 이 도덕경 갖고 책 팔아먹고 뭐 몇백만 원씩 받으면서 한 시간에 몇백만 원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성인은 성스러운 사람 뭐 이렇게 늘 알고 계시잖아요. 훌륭하고 뭐 덕이 많고 아무튼 훌륭한 사람을 성인이라고 그러는데 또 아니면 위대한 뭐 성인이 뭐죠. 이 성인이 우선 이거 제 한자 이거 공무원이라는 소리입니다. 공무원. 최초의 성인이라는 단어가 쓸 때는 이 책을 쓸 때만 해도 공무원이라는 뜻으로 썼습니다. 공무원 중에도 물론 조금 센 공무원이 있어서 제사상을 하는 사람, 네? 뭐 군수로 하는 사람, 이런 센 성인들도 있었겠지만 그것도 다 성인들입니다. 그런데 특히 지금 요즘 그 말단 공무원이라고 그러죠. 동해 가면 있는 민원실에 앉아 있는 공무원들. 그 민원실 공무원을 성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귀를 특히 이제 강조해갖고 그랬는데 이렇게 써야 됩니다. 인자는 이렇게 쓰는 거는 임신한다고 할 때 배가 물론 이 배가 아니고 원래 실패인데 실패의 실을 이렇게 많이 감으면은 이게 점점 불어나잖아요. 배가 불어난다는 겁니다. 근데 여자가 애를 배면 배가 불어나니까 그게 임신입니다. 근데 여기에 나오는 이 성자는 사람인데 사람의 옆모습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당당한 사람의 모습이란다면은 이거는 옆모습을 보는다. 옆에 있는 자기 이웃을 보는 자기 이웃, 자기 동료의 모습입니다. 당당한 사람이란다면. 근데 왜 인자에다가 땅을 그리고 여기다가 이 사람이 무릎을 탁 펴고 똑바로 섰다는 얘기입니다.
똑바로 설 임자입니다. 등이라고 해요. 네. 사람이 똑바로 서서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제대로 듣는 사람. 민원이 들어왔을 때 그 공무원, 찾아온 사람의 이야기를 잘 성의껏 듣고 들은 대로 거짓말 안 하고. 근데 공무원들이 높아지면 이 새끼들이 거짓말 합니다. 자기 이익에 맞게. 근데 고지고대로 아픈 사람은 아픈 사람, 배고픈 사람은 배고픈 사람의 이야기를 그대로 듣고 처리를 해주는 사람들을 성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발전해갖고 입구자를 더 붙여서 똑바로 듣고 똑바로 말하는 사람. 이게 최고의 공무원이고 말단 직원이 가야 될 길이고, 제가 지금 이번 헌법 문제 약간 제가 감옥 안에 있을 때 헌법 소원 이유서라는 걸 했는데, 헌법 소원을 했는데, 법적으로 다 누구든지 허가를 받을 수, 헌법 소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신청을 해갖고 했는데, 이거 전형 안 한 간첩 새끼가 헌법재판소에 뭘 서류를 보내는 거는 안 된다 하는 정치적 결정이 났던가 봐요. 그래서 집필 허가가 나서 집필을 다 썼는데 안 보내주는 거예요. 전형 안 한 간첩이 국가에 무슨 공식적인 서류를 내는 거는 안 된다 이겁니다. 나도 대한민국 국민, 간첩이든 뭐든 살인자가 됐든 내 국가의 법에 의해서 묶여 있는 사람이 마지막 할 수 있는 게 헌법 소원이라는 거거든요. 집필허가 났어요. 그래서 썼는데 제출이 안 되는 게. 근데 그 이유로 알아보니까 어떤 청소가 가르쳐 주더라고. 결국은 담당이 와서 나중에 고백을 하는데, 전형 안 한 간첩 거라고, 원래 지가 담당이 사인을 하고 계장한테 올리면 계장이 또 과장한테 올리고 그러면 되는데, 미리 가서 허락을 맡으려고 미리 들고 가면 계장이 안 돼. 네? 그러니까 사인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어쩌다 계장이 과장하면 직원, 담당 부장이 법대로 그냥 헌법소원 이유서를 썼으니까 그걸 제출해야 되는데 과장이 누르고. 그런데 이 담당 계장이, 제가 그때 27일인가를 단식을 했는데 곧 숨이 넘어가겠더라고요. 이게 편안히 죽게 생겼구나 하고 이제 사실 상당히 편하게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숨이 깔딱깔딱 하는데 그 부장이 아이고 선생님 그러면 되냐고, 이제 징역도 한 1년뿐이 안 남았는데 어떻게 이제 살아서 나가서 해야 되지 않냐고. 아니라고. 나가면 정치인 되고 장관 되고 그러면 저도 나오면 아마 국회의원 정도는 할 수 있었을 겁니다. 저희 운동이라는 걸 그래도 한 60년을 했으니까. 근데 제발 좀 나가야 되지 않냐고. 교도소에서 그런 역사가 없다고 그러는데 어떡합니까? 근데 청소가 나한테 가르쳐줬거든. 사실은 담당 부장이 사인을 하고 올려야 되는데 지가 사인을 안 하고 먼저 들고 가서 계장한테 허락받으니까 사인하지 마 그래. 이래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다 이거예요. 내가 이렇게 부장한테 난 뭐 어차피 나가서 마음 변하느니 내 지금 현재 하는 일이 내가 오르니까 난 그냥 죽을란다. 근데 한 가지 안타까운 건 내가 죽으면 넌 직무유기로 옷을. 이 친구가 사인을 해버린 게, 사인하고 계장 책상에 갖다 놓고 병원에 입원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계장 사인이 해서 왔으니까 자기도 사인해서 과장한테 올렸어요. 과장이 더 높은 놈이 누가 있었는지 소장 새끼한테 사인 받기 전에 발촌 과장한테 그냥 보낸 거예요. 근데 법적으로 그런 게 있었던가 봐요. 꼭 소장이 일일이 그런 것까지 다 사인 안 해도 발촌 과장이 그냥 보내주면 헌법재판소로 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얘기의 요점은 그 성인입니다. 아주 성실한 공무원 하나가 우리나라 역사에 없었던 간첩의 서류를 법원으로 보내준 거죠. 지금 이 나라가 공무원, 말단 공무원 하나가 자기 공무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면 그게 바로 성인의 삶이고 우리나라를 좋게 만드는 길입니다. 그 성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번역을 그 바른 사람이라고 썼는데 이게 무슨 성스럽다 그런 개떡 같은 말을 보면 안 됩니다. 성스럽게 뭐 성스러운 건 이걸 우리가 성스럽다고 읽지를 않았습니다. 이 한자를 처음 만들 때 바른 사람이라고 읽었습니다. 바로 서서 듣는 사람 그렇게 읽어야 됩니다. 일본에서는 지금도 그런 식의 읽는 법이 많이 있습니다. 이걸 뭐 성인성 그게 해석입니까 뭡니까? 성인이 뭔데? 성인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성인성하고 가리키는 이런 거지 같은 교육이 잘못된 겁니다. 그냥 바로 서서 바로 듣고 착실하게 올바로 공직을 맡으려면 그 공무원이 말단 공무원도 아주 훌륭한 공직이잖아요. 그 공직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사람들이 성인입니다. 그래서 그 성인은 부적한다. 부적. 이 적자가 뭔지 알죠? 싸울 적자라고 그래. 이게 벼고, 이거 벼입니다. 벼를, 이게 쌓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갑골문에는. 이건 재산. 그러니까 곡식을 쌓아두는 겁니다. 먹는 걸 쌓아두는 거. 이게 기본적으로 소위 사유재산 내지는 자본주의의 맹함입니다. 쌓아두는 거예요. 저 먹을 만큼 먹고 마는 게 아니고 전 필요 없는데도 다 먹을 만큼 먹어놓고는 잔뜩 쌓아두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결국 이제 자본주의로 가는데 그때 이미 자본주의가 시작되기 전에 이런 성인부적으로 살았습니다. 그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가 잔뜩 갖고 빌 게이츠 모해로 돈 나눠주잖아요. 그게 아주 죽일 놈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스스로 모르죠. 자선 사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사회 공익 사업을 위해서 돈들을 많이 내놓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근데 진짜 바른 사람은 쌓아놓고 나눠주거나 무슨 성인 안 쌓고 난 자기 필요한 것만 먹었으니까 이미 여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제가 최대한 주어진 시간에 모든 걸 다 해보려고 좀 욕심을 부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성인 부적 다음에 뭐라고 썼냐면 성인 부적 기, 이, 위, 이 냈습니다. 네, 성인 부적. 이거 이미기자입니다. 이미기. 이미기라는 거. 성인은, 올바른 사람은 쌓지 않는다. 이미 남을 위했다. 쌓지 않는 것으로, 이 인자는 여기서는 타인이라는 뜻을 쓰였습니다. 내가 아닌 내 옆사람.
그러니까 이미 사람을 위했다. 쌓지 않는 것으로 남을 이미 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쟁이들 보다 보면 가난하게 살으라고 그러잖아요. 재물 쌓지 말고. 쌓지 않는 것으로 이미 남을 위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제 후배 한 녀석이 이걸 강의를 해갖고 막 떼돈을 벌어서 삼성에서 큰 재단까지 세워줘갖고 돈을 많이 번 놈이 있는데 그게 도덕경을 중국 가갖고 도덕경 전문가로서 우리나라에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기여인 기여. 여기에 뭐 이미 남을 위했고 남과 더불어 했으니 이미 충분하다. 그렇게 행복하다. 뭐 이런 글들이 도덕경에 나옵니다만 쌓지 않고 남을 주지만 자기께 오히려 더 많아진다. 도덕경은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자기가 쌓지 않는 것으로 이미 남을 위했는데 쌓아가지고 쌓아서 부자가 된다고까지는 안 써 있습니다만 자기게 더 많아진다. 짓게 더 많아진다고 해석을 이 도덕경을 번역을 해주고 책을 내고 하는 이 도덕경을 말아쳐먹는 훌륭한 유명한 교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예요. 쌓지 않는 삶, 가난하게 살 줄 아는 삶. 그리고 또 저 배부르면 됐고, 저 배부르면 됐죠. 그 나머지는 전부 다 쓸데없는 욕심이고 허영이고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기자도 설명할 필요가 좀 있는데, 이렇게 해도 좋고, 목을 식자래도 좋고 그렇습니다. 이게 먹는 밥자입니다. 이렇게. 이걸 식이라고 그러잖아요. 식사한다고 해요. 식사. 이게 곡식 양심할 때 그 양이기도 한데 식자인데 이 모습이요. 아이가 지금 사람이 앉아있는데 이게 다리를 이렇게 하고 앉았잖아요. 근데 고개를 뒤로 보고 있습니다. 입이 이쪽으로 와 있어요. 입의 방향이 이쪽으로 와 있잖아요. 이게 무릎을 꿇고 앉았던가 아무튼 밥 먹으려고 앉는 모습인데 입이 뒤쪽으로 가는 겁니다. 어린애가 밥을 앞에 놓고 이게 밥입니다. 밥을 앞에 놓고 배부르면 애들이 고개 돌립니다. 안 먹어요. 그걸 먹어라 하고 애들을 강제로 먹여갖고 바보 새끼들을 만드는데 지가 먹기 배부르면 안 먹는 겁니다. 나 싫어 그러니까. 그게 이미 기자입니다. 이미 배부를 기자입니다. 배불러서 이미 배가 불렀다 이거예요. 저기 이제 그러니까 이거를 기부를 하면 빌 게이츠가 기부를 하던 삼성 이병철이가 기부를 하던 그 새끼들은 돈이 더 많이 생기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세금 안 내려고 하는 거고. 기본은 모든 돈은 세금 면제니까 세금 안 내고 또 사회적으로 좋은 일을 한다고 여러 가지 혜택을 받습니다. 그게 또 아주 훌륭한 사람이라고 칭찬도 받고. 근데 이 새끼들이, 이 인간들이 도덕경을 강의를 하면서 그런 도둑놈을 양산한, 그 도둑놈이 읽으면 이게 도둑놈 책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그래서 아까 혹시 중간에 잘릴까봐 마저 보면 길이 뭔가도 이미 여기는 뭐야? 이 길이라 말하나 하는 이 한 구절 갖고 도가도 기상도를 뭐 거창하게 도자 하나 갖고 자가 이만큼씩 이거보다 더 두껍게 설명합니다. 도덕경
맞아요. 소위 유명한 그 사람들의 도책을 보면 도자 하나 설명해 이거보다 더 두꺼운. 근데 여기 나온 그대로 도가도 비상도입니다. 여긴 도는 이제 사슴 대가리를 끄는 거라고 설명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천지자연 얘기를 마저 아까 길에 대한 설명을 쭉 하셨잖아요. 원래 이 길이라는 글자는 근데 이게 사슴 대가리를 그린 겁니다. 사슴의 머리. 이거 사람 머리가 아닙니다. 눈을 크게 그리고 여기다가 이게 머리입니다. 사슴의 아주 멋있는 사슴의 뿔 달린 그 사슴의 머리를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이게 머리 숫자인데 사슴이 이게 갈집니다. 사슴의 머리와 갈지를 합쳐서 길이 된 겁니다. 그 원래 사람이 길을 만든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짐승, 사슴 쫓아다니던 우리 민족이 우리 조선족이 그래. 사슴이 때에 맞춰서 이동을 하면서 삽니다. 그걸 쫓아다니면서 사는 거예요. 지금도 저기 시베리아 어디 러시아 근처 어디 가면 그런 동네에 있습니다. 사슴 쫓아다니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슴이 가는 길, 그게 길도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무슨 추상적으로, 물론 길 중에는 사슴이 가는 길도 있고, 또 인간이 가는 길도 있고, 또 성인이 가는 길도 있고, 막 거창하게 얼마인지, 또 우주 궤도가 돌아가는 길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냥 사슴 가는 길입니다. 때에 맞춰서 달이 뜨고 별이 뜨고 하는, 해가 지고 하는 그 상황에 맞춰서 살고 있는 그 사슴의 길도자로 된 겁니다. 근데 이게 여기에 도가도 비상되는 말할도라고 해석했습니다. 말할도. 말할도도 맞습니다. 사슴이 이렇게 사슴 우두머리가 사슴대에 보면 고개 딱 돌리잖아요. 이렇게 한다든가. 그게 말하는 겁니다. 야, 일로 가자. 사슴 머리가 사람처럼 이렇게 말로 안 하고, 사람도 원래 그렇게 통한다면, 그 고갯집 터는 것, 말할 도로. 이 길도자에는 그래서 말할 도라고도 해석을 해야 됩니다. 고전을 읽을 때. 그러니까 그걸 모르고, 막 고상하게 막 어렵게 설명을 하는 한문학자 연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아주 요점은 나름대로 요 글자면 되겠다 싶어서 보고 있는데, 상도. 우리가 이제 드디어 헌법 판결이 나왔고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만, 일상상자. 도가도 기상도. 도가도, 도를 도라고 말하나 늘 같은 길은 아니다. 길이라는 거는 해와 달의 움직임에 따라서, 또 아니면 자기 형편에 따라서 이렇게 변하기 마련입니다. 절대적인 길을 얘기하는 놈들은 도둑놈들입니다. 독재하려고 그러는 거고, 그냥 배가 고프면, 또 아니면 힘이 들면 좀 쉬었다 갈 수도 있고 있는 거고. 제가 공산주의 혁명한다고 그 프롤레타리아 독재 이름으로 그 많은 학살들을 벌린 이유도 딱 그겁니다. 이렇게 가져온 거예요. 이 길만이 사회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만 가냐? 우리 인류의 이상사회는 어느 한 이념 갖고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각 나라마다 자기 형편에 맞춰서 최선으로 나라를 꾸려나가면 되는 거죠. 근데 오직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만이 무식한 공사, 이게 최고의 길이다. 그건 다 헤쳐먹자는 수작입니다. 이게 일상상자입니다. 일상상. 한결같을 상. 그러니까 인간이 여기 목사님 말씀 길지 않길래 제가 약간 길어졌습니다만, 인간의 길은 천지자연을 따라서 천지자연에 맞춰서 천지자연의 길이 있듯이 그 천지자연의 도리, 길을 따라서 같이 또 어울려서 새로운 길을 가고 있는 게 인간이란다면은 그것이 우리 인간에게 도덕적인 삶이라는 이야기를 우리 어른들이 도리라고 그러죠. 도리.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도리. 이치에. 도리를, 인간의 도리를 알아야 되죠. 인간의 도리를, 사람으로서의 도리를 가리키는 책입니다. 그 어른들의 말씀을 노잘한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라서 잘 정리를 한 거죠. 근데 그때가 어느 시대냐면 공자라든가 춘추 전국 시대, 중국의 약육강식의 패권주의, 제국주의로 막 달려갈 때 인의 예지를 가리키고 도덕을 가리킨다면서 인간의 사회를 강제하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서로 패권주의. 그 세상의 패권주의로 가는 걸 보고 공자한테 한마디 하고 사라지시면서 이렇게 남겨놨다는 책이라고 보통 그러는데, 사실은 원래 사람답게 좀 살자. 왜 이 새끼들은 세상을 그렇게 막 헤쳐먹으려고 그러고, 크게만 만들려고 그러고 이러냐. 그냥 인간답게, 사람답게 사는 작고 조그맣지만 서로 행복하게 사는, 그게 인류의 이상사회다. 그래서 그 인류의 이상사회를 그리면서 이 책을 만들어 놓고 간 거죠. 근데 여기 아주 묘한 81자라든가 9980, 천부경에 나오는 9981, 이게 81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아주 정교하게 옛 어른들의 가르침을 잘, 우리 천부경의 가르침이라든가 이런 걸 잘 정리해 놨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제 마지막 장으로 가겠는데요. 55장. 이건 제가 이 책을 낸 다음에 좀 뒤늦게 깨달은 귀절이라서 또 이런 기회에 좀 해야 되겠다 하고, 제가 사실 얼마 전까지 유튜브에서 이 한자 강의를 했는데 잘렸어요. 도덕경 강의를 끝내고 주역 64개를 그 점쟁이들, 점은 우리 동네 단골 술집에 아줌이 그러는데, 점은 지가 치는 겁니다. 쥐점 지가 채. 남의 점 쳐주는 놈들은 좀 이게 도와줄 수는 있겠죠. 근데 원래 점은 사람이 스스로 하늘과 자연과 이 우주 자연에 나는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하고 어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공공에 처할 때도 있고. 그랬을 때 스스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알아보는 게 점치는 겁니다. 이건 절대 남이 쳐줄 수 없는 겁니다. 점은. 지가 어떻게 나무 뱃속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 형편을 어떻게 알아야. 자기 점은 오직 자기만 칠 수 있는 겁니다. 그걸 설명하려고 6번 겨우 했는데 딱 떨어요. 그동안 한 100몇 개 한 거 몽땅 다 잘렸어요. 이 얘기를 하는데 답을 안 해줍니다. 그냥 검토 좀 하면. 근데 마침 오늘 읽게 돼갖고 여기서라도 마저 해야 되겠다 싶어서 최소한도 이 55장은 해야 되겠다 싶어서
게 준비를 했습니다만 혹시 나중에라도 그냥 이거 암대 가면 돈 많아지면 살 수 있습니다. 사서 보시면 그냥 나름대로 성의껏 설명을 했으니까 가서 보시기로 하고, (55장에) 이거 윤석열이하고 관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야, 제가 이제 윤석열이 가끔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그런 새끼 나쁘고 그 개 같은 새끼 뭐 어쩌고 이런 게, 근데 윤석열이 욕하는 사람이 저 혼자가 아닌데 얼마나 많습니까 유튜브. 근데 내 도덕경 강의를 잘라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제가 잘 압니다. 원래 제가 딱지가 지금 무죄를 받아서 보상금까지 받아갖고 마누라 집도 한 채 사줬는데 그래도 쫓아다닙니다. 여기에 이제 한결같음을 아는 것이 밝음이다. 덧붙이는 삶을 괴이하다 하고 마음으로 길을 부리려니 억세당한다. 무엇이든 억세어지면 바로 늙으니 이는 도가 아니다. 도가 아니니 일찍 끝난다 하는 귀절입니다만 여기에 이제 상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한결같음을 아는 것이 곧 도고 그 왈명이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그냥 보다시피 화살로다가 관역을 맞추는 게 알치자입니다. 맞출지 알지 그러네. 이 상자는 이게 집입니다. 이렇게 생기는데 이건 문을 그린 거고, 집에서 굴뚝에 연기가 나오면 그게 상스러운 겁니다. 굴뚝에서 연기가 안 올라오면 그 집은 밥을 못 해 먹고 있던가 형편이 어렵다는 얘기인데, 굴뚝에서 연기가, 이게 창문이란다면 이 창문에서 연기가 이렇게, 참 어렸을 때 배고프던 시절엔 참 집에서 연기 올라오면 놀다가도 그냥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네? 오늘 밥이 있는 모양이구나. 여기 놀다가 지집에서 연기 나오면 애들이 그냥 막, 그때 다 배고프니까 막 쫓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연기 나는 모습이 상자입니다. 이 상자가 거기에다가 이건 기다란 수건을 걸어놓은 거죠. 상스러움이 길게 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항상 상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명자로 한 가지 보면, 이 명자가 이걸 해와 달로 설명을 해도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 명자를 제가 찾아보니까 옛날에 이제 창문 같은 게 있고 여기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에 비친 달입니다. 달빛이 창에 비치는 거. 그러니까 해와 달이 다 밝기는 밝지만 진짜 밝을 명자는 창가에 어두운 밤, 창가에 비치는 달빛, 그것처럼 밝은 게 어디 있습니까? 어두운 밤, 창문에 비치는 달빛이 참으로 밝은 겁니다. 그 명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많이 왈명인데 치상 왈명. 그러니까 여기에 이 상자가, 근데 이건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런 기회에 제가 알려드릴, 같이 좀, 그러니까 이걸 이제 도둑놈들이 이제 한자로 바꾸면서 아주 못되게 바꿔놨습니다.
옛날 원래 우리 어른들 말씀은 그래서 제 이 책에는 구체적으로 설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 보충 설명을 익생 왈상 심사기강 왈강 이게 더할 입자입니다. 그릇에 뭘 잔뜩 쌓고 또 쌓는 그릇 위에 고봉으로 계속 쌓아 올리는 걸 이라고 합니다. 생 삶을 덧붙이는 것, 살 만큼 살고 군더더기를 붙이지 않고 그냥 살 만큼 빨리 죽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익생 삶을 삶에다가 자기 천명이 됐던 또 아니면 자기 체력 이건 상스럽다고 할 때 상스럽다 할 때 상자 아닙니까? 이 제사상에다가 양을 갖다 바치는 모습이 상자인데, 저 성경에 나오는 게 뭐 상에 양 어린 양을 바친다든가, 이걸 아주 하도 요상하게 해석을 해놔갖고 그냥 그대로 해석하면 됩니다. 제 도덕경을 처음에 수업을 하게 됐을 때 그냥 순서대로 글자 나온 순서대로 그대로 하면 우리말 읽듯이 그냥 그대로 읽으면 되는데 여기다 이 친구들이 막 자기 잘난 지식을 막 덧붙이고 문법을 붙이고 한 문을 그냥 우리말로 그냥 쭉 읽어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초에 만들어질 때 우리말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이제 한 수천 년 동안 왜곡되어 왔기 때문에 하루아침에는 안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만, 그러니까 한자 같은 거 없어져도 됩니다. 덧붙이는 삶을 상스럽다고 말하나, 가로원자니까. 하고, 심사기왈방.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도 몸의 기에 의해서 마음이 형성된다. 마음이 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마음이 기를 부리려 하는 걸, 마음이 기를 부리려 하는 것을 강하다고 하나, 사실 강하면 부러진다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 어른들이 강하면 부러진다. 부드러워야 된다. 강하면 부러진다. 강하면 늙으면 딱딱해지는 겁니다. 이게 딱딱할 감짝이기도 하거든요. 이게 그 등딱이가 딱딱한 벌레를 이렇게 그립니다. 근데 진짜 강한 거는 활궁처럼 부드럽기도 해야 된다. 그래서 아주 활처럼 부드럽기도 하고 탄력도 있고 또 단단할 땐 또 단단해야 되죠. 그래야 우박도 견디고 뭐 그러고 사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뒤에 제가 한다고 해놨습니다만 도덕경을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도덕경을 무슨 지식으로 나도 도덕경 좀 읽어봤는데 그 말하는 척 그런 거 하지 말고 자기 삶이 얼마나 도리에 맞고 있는가 아닌가. 그리고 또 이 사회가 제 길로 가고 있는 건가. 그걸 스스로 각자 자기가 판단을 하는데, 그래서 어쩌다 보니까 제가 이걸 강의하게 돼가지고,
하고 나 이렇게 궁금하게 묻는 사람들이 있어갖고 제가 하고는 있습니다만 이건 일상적인 인간의 도리에 관한 도덕 교과서입니다. 성경책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부처님 얘기도 마찬가지고 다 사람답게 살고 또 우리는 종교 저 목사님한테 죄송합니다만 이 종교 지배 제사상을 모시고 있는 게 종교입니다. 조상 숭배가 최초의 기본적으로 종교의 뿌리죠. 성경에도 그냥 뭐 아브라함의 쭉 나오잖아요. 아담이. 그러니까 자기 조상, 자기 부모를 존중하고 한 민족으로서 한 계례로서 살아온 그 삶의 길을 우리에게 맞게 잘 살아가고 우리나라도 또 그렇게 같이 만들어 나가자는 게 기본적으로 이 책의 취지이기도 하고 제가 그냥 이쯤에서 그만하겠습니다.